자, AI의 눈부신 발전 속도가 컴퓨팅이라는 세상의 근본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내놓는 정말 엄청난 GPU를 덕분에 AI가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다는 건 이제는 다들 아는 뉴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빨리 돌아가는 AI라는 공장이라도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도로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발전을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 숨겨진 장애물은 대체 뭘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AI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골칫거리, 이 병목 현상이 어떻게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왔는지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병목 현상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뭐였죠? 바로 GPU, 순수한 컴퓨팅 파워 그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2024년이 되니까 이제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문제인 거예요. GPU의 데이터를 충분히 빨리 넣어주는 게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이후에 새로운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 그게 바로 인터커넥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칩의 성능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똑똑한 칩들을 서로 연결하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선이 된 거죠. 구리로 만들어진 이 낡은 데이터 고속도로, 왜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 장벽이 두 개나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의 벽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의 벽입니다. 이 두 개의 벽은요, 지금의 구리 기술로는 전말이지 넘어설 수 없는 말 그대로 막다른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구리선을 통해서 데이터 딱 한 조각, 그러니까 1비트를 보내는데 10피코 줄이 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수십억, 수백억 비트가 오가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인터커넥트가 AI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을 잡아먹는 전기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물리의 벽은 훨씬 더 직관적인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신호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리는 급격하게 짧아진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건 그냥 물리 법칙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냉정하게 와닿습니다. 보세요. 차세대 AI에 필요한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구리선으로는 기껏해야 서버렉 하나를 겨우 가로지르는 수준이에요. 데이터 센터 전체를 연결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저기 위로 치솟는 녹색 선이 AI가 요구하는 성능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붉은 선이 구리가 제공할 수 있는 한계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 대역폭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이건 우리에게 이제 정말 바꿀 때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광학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물리적, 경제적 필연이다. 더 나은 걸 찾는 수준이 아니라 이젠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는 뜻이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구리가 문제라는 건 알겠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 전기 대신 빛을 쓰는 겁니다. 그 차이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구리가 10피코줄 이상을 썼잖아요. 광학 기술은요, 고작 1에서 3피코줄의 전력만으로 수천 배는 더 먼 거리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전력 효율은 최대 10배나 좋고 간섭도 전혀 없죠. 이 엄청난 효율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 그게 바로 CPO, 코패키지드 옵틱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간단해요. 빛을 다루는 광학 장치를 아예 칩이랑 같이 한 몸으로 묶어버리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기존 방식입니다.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길고 복잡한 구리기를 지나가야 했죠. 반면에 오른쪽이 CPO 방식인데요. 칩 바로 옆에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써버리니까 저 길고 비효율적인 전기 여행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로 저 긴 전기 경로를 없애버린 덕분에 CPU는 데이터 전송에 드는 전력의 무려 65%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65%라는 놀라운 절감 효과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전엔 신호를 중간중간 증폭시켜주던 부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 없어져서 40%가 절약되고요. 둘째, 경로가 짧아지니 약한 전력으로도 충분해서 15%가 절약돼요.
마지막으로 신호 자체가 깨끗해지니까 복잡한 처리 과정이 줄어서 또 10%가 절약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실제 AI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뭘 가능하게 하는지, 그 페이오프, 즉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들이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CPU를 다른 광학 기술과 합쳤을 때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력 소모는 압도적으로 낮아지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 그러니까 응답 속도는 가장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빠른 시스템이 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에요. 이게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계에는 이미 명확한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이 거대한 전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장거리 네트워크에서 시작된 광학의 침공이 마침내 마지막 종착지인 칩 자체에 도달했다. 생각해보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던 저 광 케이블의 빛이 이제는 컴퓨터의 심장, 그 칩 바로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는 연산, 메모리, 그리고 이제 이들을 잇는 인터커넥트의 한계까지 극복했습니다. 물리적인 족쇄가 풀린 AI가 진정으로 빛의 속도로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될 때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